예, 정경심 교수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물론 뭐 지금 다시 입원했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총장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포토라인 관행도 없어진다. 뭐 이런 건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나보실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했던 포토라인을 글쎄요, 두 번째 자체 검찰 개혁을 내놨는데 장혜식 평론가님, 첫 혜택을 조국 장관 가족이 본 셈이 됐네요.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 1차 소환 조사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또 심지어 만약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비공개가 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혜택을 조국 장관 일가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 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을 진보 보수 막론하고 지적해왔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개 소환이 되고 포토라인을 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인에 준하는 인물들입니다. 거물급 정치인이거나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들이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해지는 것이고요. 국민의 알 거리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포토라인이라는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심야 조사까지 불사하면서 웬만하면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다 하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언제든지 건강을 핑계로 들어서 내가 오늘 조사도 못 받겠다 말하고 그냥 사라지고 검찰의 이런 소환이나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조차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 무조건 공개 소환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않다는 입장도 내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포인트 저희가 주제로 짚어봤던 게 하필 왜 이 시점에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 이현정 의원님. 네. 법조 출입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저도 기자지만 마찬가지고 비공개로 그냥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아무리 공인이든 아니든 이제 포토라인은 전혀 못 보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언제 오는지도 알 수가 없죠. 또 본인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오는 모습을 또 공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 같이 이제 나와서 나의 목을 치십시오 이런 걸 공개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원하는 어떤 모습들은 이제 보기가 어려워지죠. 사실 이게 26년 전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출두했을 때 그때 이런 포토라인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기자의 어떤 카메라로 이제 머리를 찍혀서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포토라인이 26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아, 저 장면이군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 여기에 설 수 있는 분은 뭐냐 하면 일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이제 연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 회장 뭐 이런 분들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일반인들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교본이 될 거예요. 자, 비공개로 저는 소환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주차장에 가서 기자들 노출되지 않습니다. 9 to 5 조사하십시오. 그럼 또 그 다음에 조사받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럼 또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소환하면 또 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 조사가 늘어지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구속 수사하는 거죠. 그럼 불구속하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같이 변호인들 14명 선임합니다. 그러면 많은 변호인을 두고 다양한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재판이 장기화됩니다. 자, 과연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사법제도 자체가 그래도 어떤 공정하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돈과 인력과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일단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만약에 소환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영상 하나 보실까요? 어쨌든 검찰의 움직임도 있고 이 와중에도 여당의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저는요,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빨리 검찰청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세청 국세청장이지 경찰청 경찰청장이잖아요.
검찰청만 외청인데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검찰총장 그 좋아. 검찰청장? 예, 검찰청장이 근데 맞아요. 사람들 검찰춘장으로 바꾸자는데 그러더라고 집회 나갔더니. 일단 검찰청장으로 바꾸고 우리는 검찰춘장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SNS고 그 뭐 반대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야당 일부 인사들이 뭐 도를 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윤 교수님 저것도 선을 넘은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뭐 당의 공식 SNS 계정이라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고 뭐 민주당도 어쨌든 저렇게까지 뭐 시해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당 그 채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뭐 이제 잘못된 사실들도 많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예. 조국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실이 아닌데 최초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장관이다.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됐었어요. 예. 정당에서 이제 저런 일들이 많이 이제 빚어지면 되진 않겠지만 저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조국 장관 수사 때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포토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 짚어봤고요.